자,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연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23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올해는 제가 휴가도 못 갔어요. 연말에는 공매책 그리고 실전반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보니까요. 뭐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물건 추천 2개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가 한 입지에 어떤 서울이 오를 것이다, 어디 서울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것이다, 서울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나쁘니까 당분간 오르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집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한 입지 안에서도 지금은 냉탕과 온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본 아파트 2개는요, 옥수 파크힐스와 금호동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이 금호역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게 옥수 파크힐스고 동쪽에 있는 게 금호 두산 아파트예요. 여기가 좀 경사가 좀 상당히 심한데요. 입지로 봤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경사도의 차이,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차이, 학교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입지의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이 2개의 아파트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게 옥수 파크힐스인데요. 옥수 파크힐스 정고점은 21년 6월 달이었는데 그때 16억 3천만 원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이게 8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준신축이었던 거죠. 2년, 3년 전에는. 그래서 25평형이 16억 3천원이었으니까 대단한 높은 금액의 아파트였었어요. 자, 그리고 금호 두산 아파트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올랐습니다. 조금 늦게 12억 정도. 이게 영건이라고 하는 거는 22년에 거래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거래가 됐기 때문이고 12억에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따라 올라갔다가 요게 이제 짧은 건 요게 입주가 16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짧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16억일 때 12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16억일 때 12억이었으면 73% 정도 되는 거예요. 옥수 파크힐스에 비해서 73% 정도 됐었던 거다. 그런데 보시면은 옥수 파크힐스는 23년 초에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16억이었던 게 14억 8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금호 두산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 비교했을 때 93%를 회복했습니다. 고점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그런데 금호 두산 아파트는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회복을 했고 이건 전혀 못했거든요. 자, 근데 자, 옥수 파크힐스에 사시는 소유자분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회복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금호 두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아직도 냉탕인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길을 하나를 두고, 이 길을 하나 두고도 양쪽 아파트 가격이 다른데 서울을 전체적으로 묶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폭등장 전에 2018년도 정도에 금호 두산 아파트가 가격이 좀 안정적이었을 때 시세가 어땠나 봤더니 금호 두산은 옥수 파크힐스의 한 63% 정도, 60% 약간 넘는 금액이 항상 유지가 됐었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옥수 파크힐스가 너무 높든지 아니면 금호 두산이 조금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들도 봤어요. 강남구, 서초, 송파, 강남, 서초, 송파에 대표적인 세대수가 많고 재건축 이슈가 없고 역세권 호재가 없는 아파트 3개를 제가 비교했는데, 강남구에 있는 대치팰리스는 전고점 대비 5억 정도 떨어졌고요. 반포자이는 한 10억 정도 떨어졌다 회복을 했고, 엘스도 떨어졌다 회복을 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들은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폭도 좀 작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을 했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상계주공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상계주공 아파트는 지금 시공사 해제 그리고 분담금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이 세 개는 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지별로 제가 하나씩 뽑아봤어요.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아파트고 상계동 아파트. 자, 그러면은 지금 온도차가 재건축도 위치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길 하나 차이를 두고도 굉장히 다르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재건축이라고 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자, 경매는 어떠냐? 경매는 최근에 이게 제가 경매 실전방에서 추천했던 물건인데요. 아무도 입찰 안 하셨어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신월시형 아파트인데요. 신월시형 아파트 5후 제곱미터가, 신월시형 아파트는 소형단지만 있는데 8억대를 뚫었었다가 7억 5천에 감정되는데 낙찰을 5억에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전혀 없고요. 1층이긴 하지만 이거 지금 호가가 실거래가 6억대 초반에 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작은 평수는 5억대에 빈번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억대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6억이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8억 5천까지 갔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5억에 낙찰받으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일반 매매로 매물로는 6억 2천에 나와 있고 실거래도 6억대에는 많이 됐었거든요. 어떨까요? 자, 신월시형 아파트는 이 신월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둘러싼 아파트고요. 이 전체가 정비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비구역 신정내거리역에서 있지만 여기 목동선 호재가 있고, 여기가 다 정비구역이 되면은 뉴타운처럼 아마 빽빽하게 새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이고요. 현재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면적이 우리가 하는 거는 공급 면적 81제곱미터거든요. 59제곱미터 가격순으로 보고 매매 봤을 때 6억 2천이 가장 낮은 금액이고요. 그럼 이거 6억 2천이 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봤을 때 실거래가 23년도에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금액이고 정고점이 8억 5천까지 갔었던 단지인 거예요. 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4억 2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3제곱미터고요. 6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에 있는데 전세를 끼고 하는 거니까 매물이 좀 낮은 거고, 5억대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 3억대는 정상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억대는 정상거래가 아닌 것 같고요. 5억 2천에서 9천 사이에 거래가 됐어. 하나 작은 평수가. 근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대가 실거래도 많이 있고 고점이 8억 5천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30% 정도 빠진 금액인데 5억의 낙찰이 됐다, 이 얘기죠. 우리가 경매로 1억 정도 지금 이분이, 경쟁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제가 봤는데 지금 11억짜리 김포 공장은 15명이 입찰하셔서 낙찰가율이 95%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특수물건이에요. 그냥 아파트라서 특수물건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요. 지금 다주택자 선수들은 역전세 맞느라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하고, 무주택자들은 뭔가 들어가기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 애매한 시간입니다. 경기가 조금 더 회복이 더 늦게 될지 빨리 될지 좀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굉장히 싸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은 초보에게 더 기회가 있다. 왜냐면은 주택이 있는 고수들은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5억대 아파트라고 하면은 저가라고 보여지는데도 입찰을 한 명이 한다. 미래가치가 없냐? 그럼 미래가치가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물건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삼년동에 있는 오래된 빌라인데, 빌라지만 건물 면적이 24평이고 11평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권리 분석은 제가 1차로 한 거고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삼전역 그리고 탄천 사이에 있습니다.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입지고요. 여기에 9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빌라의 인허가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빌라가요, 최근에 보면은 9평, 8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전 투자용으로 하신다면 역세권이고, 평수가 12평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12평이 넘는 빌라가 좋을 것 같다. 지금 빌라 포비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빌라에 매매도 안 하고 전세도 안 하고 다들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빌라 월세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월급 한 300만 원인 사람은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돼요. 그래서 빌라에 대한 이게 공포감이 줄어들 때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2억대, 3억대 빌라 전세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아파트 전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빌라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도산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LJ님이 지방에 부도 건설사가 나온 물건 입찰을 가셨는데 50%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입찰을 왔었고 한 물건에 30명씩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많이 어렵고 임차인도 어렵고 집주인도 어렵고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저는 빌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금액대가 굉장히 조금 더 높은데요. 가락상하 아파트라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복도식 아파트고 오래됐는데 대지 지분이 12평, 건물 면적이 18평짜리예요. 이게 되게 많이 뭐가 쓰여 있는데 임차인은 없고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은 규제지역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지 양도양수가 안 돼요. 그런데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국가기관에 의해 경공매 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경공매 됐을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이런 예외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서 분양조합원이고 현금 청산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서 다물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정비몽땅이라고 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시는 것이라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 우리가 보는 것은 송파구 오금동이니까 송파구 오금동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진행 중인 게 4개가 있는데 가락상하 아파트는 현재 사업시행가를 받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재건축 조합원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는 물건인 거고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조금 여기가 송파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남쪽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서울의 오금공원 여기 이쪽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고 저는 여기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5호선 지선이라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여기서 5호선을 타고 위치를 할 수 있고 송파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송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잠실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송파로 첫 진입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게 지금 마실이 굉장히 좋다. 웬만한 부동산 컨설턴트보다 훨씬 유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 계룡역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에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9억 7,600. 근데 아직 그 권리가액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분담금이나 이거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찾아봐야지 되는 내용이고요. 재건축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데 신통기획,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건 추천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주택
빠르게 갈아타게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끌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목을 놓고 있던 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스텝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저도 몸을 풀고 있고요. 또 공매칭 마무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